사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청은 원래 저 초원족이 아니에요. 청은 원래 농경민족이에요. 그렇죠. 여지는. 여지는 그렇죠. 저기 지금 저 그림에서 저 빨간 거 점점 찍은 저기 저 지역이 어디냐면 농경과 기마가 결합한 지역이에요. 저기가 이제 네. 최종 승자들이야. 그렇지. 근데 뿌리를 원래 캐다 보면 저게 정통 기마가 아니야. 정통 유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정통 유목은 저런 그 문명적 질서를 못 만들어내. 체제, 내부 그렇죠. 시스템을. 네. 그래서 그냥 수명이 짧아. 짧지. 제국의 수명이 짧고 규모가 약해요. 청은 안 그래요. 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빨간 두 개가 왼쪽에선 오스만 투르크가 나왔고 오른쪽에선 청이 나온다라고 저게. 나온 시기도 비슷해요. 마지막에 저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의 이제 최종 정리자들인데 그렇죠. 그 전에 저 세계를 휩쓴 데는 딱 세 부족입니다. 세 개의 민족. 하나가 흉노는 정의가 안 되니까 몰라. 몰라요. 하나가 몽골. 또 하나가 투르크. 지금 맞아. 위구르가 투르크계잖아. 그렇죠. 위구르가 저게 동투르크거든. 동쪽 맨 끝에 있는 투르크예요. 그렇죠. 위구르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가 투르크. 우리가 돌궐이라 그러는 거예요. 돌궐이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잠깐 이제 선비 그러니까 당나라, 수나라, 거란 이건 다 몽골이에요. 몽골이고. 거란은 키탄이라 그러는데 그 몽골의 일족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선비를 아마 센페이 뭐 이럴 텐데 거기도 몽골 일족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투르크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들 모르는 게 있어.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면 보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게 이라니안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 다른 말로 속드, SOGD. 속드나 페르시나 다 그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의 일부 그 초원 쪽에 있는 일부를 속드라 그러지.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민족들 보면 정말 거칠거든. 타프하고. 이게 민족의 그 뿌리가 저 ESB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프하고 거친 거예요. 그렇죠. 살벌한 데들이죠. 저게 사실은 굉장히 대륙의 가장 긴 추인 같이 보이는데 이게 기마, 그 다음에 이동, 유목, 그 다음에 용광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흔히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 발생하냐에 따라서 그냥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휘청거리고 중국 저 몸통부도 휘청거리고. 그 결론은 이 스텝벨트가 그로세는 유로피안 엠파이어, 유럽파와 차이니즈 엠파이어의 로만 엠파이어와 차이니즈 엠파이어의 그 거대 제국의 스몰 엠파이어들이 이 두 거대 제국의 운명에 말하자면은 작용 그 엠파이어예요. 그렇죠. 변화를 주는. 그러니까 근데 그 맞습니다. 그 정확히 본 거예요. 한문제가 제일 마지막 그 흉노 경략이 AD 104년인가? 그 무렵 그 거예요. 그때 저쪽을 미니까 흉노를 밖으로 밀어치니까 점점 스몰 엠파이어들의 이동이 서진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게르만을 밀어내고 딱 2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실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그게 이 말하자면 작은 유목 제국들의 이동. 그다음에 각축과 근데 저게 천하통일되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야. 무서워지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한반도는 어떤 입장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10세기 이전에는 저쪽에서 대규모 군사가 못 들어와요. 여기 못 들어와. 잘 대규모 기마 군사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편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있고 강도 있고 산맥도 있고 뭐 그러니까 못 들어와 10세기 이전.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게 대규모 기마 군사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게 거란 10세기예요. 10세기. 그다음에 이제 몽골 들어와서 아주 아작났지. 아무튼 여기는 뭐냐면 저항 2000년이야. 저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의 저 황하 충족도 로에스의 양자강의 이 힘이 막 몰아치는 저 블랙홀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거냐. 참 불쌍한. 그래도 그 이제 말하자면은 이 소위 말하자면 그때 이제 그대 종교 혹은 보편 종교. 근데 신라 불교 그런 건 또 힘차게 빨어. 그러니까 정신을 말하자면은 세계사가 움직이는 중요한 창조적인 요인, 보편적인 요인은 귀신같이 냄새 맡고 빨아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 이야기하듯이. 귀신같이 냄새. 그리고 우리 우남 세대가 맞습니다. 우남 세대가
아 이거 현대 문명 이거 어울려서 같이 살아야 되고 그 원칙 빨리 배워야 돼. 그거 빨았듯이. 그러니까 그때 불교 빨을 때 우리가 죄송합니다. 좀 쌍말로 말해서 불교를 이렇게 빨아들일 때 우리가 그 가장 불교 중에서 제일 고급진 불교를 빨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불교죠. 간단한 그리스 불교. 그러니까 대승화엄 불교. 그게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불상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문명 4.0이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서유럽에서 문명 5.0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게 현대죠. 네. 그래서 이게 현대가 대충 언제 끝났을까? 제가 보기에는 1991년 그 소련 멸망으로 현대 종언을 아마 이제 문명 5.0의 정원으로 문명의 종언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네오 시빌리제이션 신문명이야. 제가 그래서 뭐 정부하다 뭐 세계화다 온 막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 중국이 자유화 될 것이라고 했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세계 체제가 문명적인 변화와 지리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됐다라고 미국인들이 착각을 한 거죠. 착각할 만한 게 90년대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동구소련 다 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인지를 잘 못하실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이 상용화됐어요. 그렇죠. 그 전에 인터넷은 미군과 미국 대학만 썼어. 그렇죠. 인터넷이 상용화됐고요. 90년대 초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인터넷 그렇죠. www가 그때 나왔어요. 그때 나왔죠. 그다음 90년대 초에 WTO가 출범했어요. 출범했죠. 그러니까 세계 무역 시스템이 출범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다 갈 거야라고 착각할 만해.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게 중국이라는 이 암덩어리가 여전히 이게 치명적 암으로 대가리 쳐들고서 덤빌 거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상상을 안 했지. 그때 지금 이제 동일하게 우리한테 지금 다가올 미래의 미션이긴 하지만 그때 91년도에 그 말하자면 냉전 종식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말하자면 그러니까 78년에 등소평이 개방했는데 착각을 느끼지 말고 공산당과 자본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섞일 수도 있다는 착각으로 그냥 남북 문제 그냥 놔두고 가면서 북의 공산주의, 공산 체제하고 뭐 남쪽의 자본주의 체제 섞일 수 있다. 그래서 햇볕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쪽 시점에 우리가 세계사의 기여를 할 걸 아주 엄격하게 고민하고 엄격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머리 안 돌아가는 YS 팀들이 부산 네트워크, 부산 카르텔들이 이 권력을 잡아서 지식인의 문제야. 응? 지식인의 문제가. 예, 그러니까 YS가 범인인데 근본 뿌린 지식인이에요. 지식인들이 내가 보기엔 멘탈을 미중 전쟁, 미중 밀월, 한중 밀월에 묻어버렸어요. 그렇죠, 묻혀버렸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92년 뭐 묻어버렸어. 한중 그 저기 관계 정상화. 이거 뭐 정경 분리하면은 가겠지.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중진국 들어가니까 노임 올라가고 그래서 중국하고 국제분업에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애로 시장 체제의 그 성숙 고도에 중국 요소가 들어가면 이익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정경 분리하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요새 미통당 의원 중에 이해하고 쓰는지 최영도는 이해하고 써. 주호영은 이해 못하고 써. 이제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 유럽이나 이제 이런 지성들을 보면 전체주의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동구 몰락 징후가 나오길 때 퓨레 같은 사람이 딱 깃발 들고 나오잖아. 그렇죠. 프랑스와 퓨레인가 그 사람? 프랑스와 퓨레고 그러니까 제가 나온 학교에 총장을 했고. 그러셨구나. 프랑스 제 있을 때 나중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교수가 있다가 테니스 치다 돌아가셨지. 그 양반이 1980년대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미 이거는 전체주의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전체주의, 레닌도 전체주의고 이 뿌리는 프랑스 그 피바다 혁명의 자코병한테 있다. 자코병한테 있다 그렇죠. 그거를 세운 사람이거든. 이렇게 이미 동구가 그때 아직 무너지기 전이라고요. 그렇죠. 무너지는 이제 그 증상 나올 때야. 그러고 나서는 바로 90년대 들어오면 걔들은 그냥 그 전체주의 비판 서적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체주의 비판 정치 철학책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아 그거는 한때 히틀러가 저지른 아니 지금 불장난. 인류 최악, 인류 스탈린이 최후의 저지른 불장난.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종교가 북에 있고 우리 안에 주체가 있고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큰형님, 몸집 큰 큰형님이 우리랑 바로 경제가 직결되어 있는 중국에 있는데 우리한테는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정치 철학책이 한 권도 없는 이상한 나라. 네.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층의 문제, 지식층. 사실은 근본뿌리는. 이 문제가 근본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엄마 박 대표가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고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노정훈 선생님하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이제 워닝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이게 21세기 정치 문명사의 중요한 문제인지 그걸 체크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문명 5.0 이제 마지막 문명의 마지막 챕터 이거 끝나고 나서 신문명입니다. 문명의 챕터가 아니고 5번째 챕터가 이제 현대인데 이건 도시, 종교개혁, 르네상스, 산업혁명, 세계시장, 개인의 일반화. 그전에는 개인은 깨어있는 몇 명 아주 극소수고 전부 다 문중, 대가족, 뭐 집성촌 뭐 이런 데 소속되는 거거든. 아니 저거 보셔. 저기 누구야. 로미오와 줄리엣. 문중적 인간이 문중을 초월해서 연애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을요. 문중적 인간과 개인 사이의 충돌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뭐 러브스토리로 보면 안 돼. 안 되죠. 한 인간이란 존재가 문중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사회 속에서 그 규정을 거부한 인간이 어떤 불행을 겪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요새는 이제 좀 덜하긴 한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문중까지 안 가더라도 엄마 아버지와 즉 가족 레벨에 그 액셉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할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고 그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 기교로 넘느냐. 아니면은 저항으로 넘느냐, 아니면 설득으로 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그게 연애술이었단 말이에요. 저기 옛날에 옛날 그 양반 집에서 첩에서 난 딸은 남의 집에 첩으로 보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못 한다고 그걸 낙대라 그래요. 떨어질 낙자의 제너레이션 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첩에서 난 자식은. 딸인 경우 남의 집에 첩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집에 첩의 아들과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정처의 아들과는 결혼을 못 시켜. 그래서 우리가 신문제가 지속했던 게 사실은 그 낙대 따지는 게 한 4-50년 전까지 따진 거 영남에서 4-50년 전까지 따지지 않았어? 맞아, 영남 진짜 징그러. 지금도 그런 뭐 아주 희귀종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포기했어요. 아니요. 요새도 저기 상주 같은 데 가서 출마하면 그 친구 저기 본처 그 정처 아들이야. 그 첩아들이 아니었어. 뭐 동네 소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 사고 치는 게 이유가 있어. 일단 박헌영의 첩의 자식 아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 다 얘기 안 하는데 살아서 김땡땡, 박땡땡, 김땡땡, 백땡땡, 박땡땡 뭐 있어요. 아유 진짜.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개인이 아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또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농지개혁이었죠. 그리고 그런 걸 다 깨버렸지. 그리고 6.25 때 그게 다 깨졌고. 사실은 이제 뭐 많이 깨졌죠. 서양 쪽에서는 이제 귀족제라고 아리스토크라틱 소사이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분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농지개혁 이전까지는 일제강점기에서 살아있었어요. 거의. 그럼요. 그래서 개인이 일반화됐고 이제 다 개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끔찍한 일도 많죠. 3번의 세계대전인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18세기 저게 후반에 일어난 7년 전쟁 유럽에서 일어나서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죽어요. 그렇죠. 그 일종의 세계대전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저걸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다고. 그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과 사회를 말살하는 거예요. 사회도 말살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말살되어 있는 건 개인과 사회예요. 개인과 사회죠. 왜냐하면 사회라는 건 내추럴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 자연스러운 걸 전부 국가 통제 시스템에서 대체돼 버리니까 그 자연스러움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사회가 말살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조금 뭐 지성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종의 이데올로기로 전체주의를 한 게 우파 나치고 그다음에 계급을 내용으로 해서 국가 전체주의적 지배를 한 게 스탈린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계급이든 민족이든 전체의 개체, 개인과 사회를 멸절시키고 완벽한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와 실행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국가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통제하는 기계로 쓰입니다. 그렇게 되죠. 고발하고 뭐 하고 뭐 그런 거죠. 국가의 그러니까 부속품으로 만들지. 부속품을 만들어요. 개인이 단순히 저 국가로부터 국가의 원칙에 다 통제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자발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개인이 개인을 통제하는 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없어지는 개인이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가 말살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절대화해서. 네. 문재인 586 집단의 로망 아니야 이게? 그 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야 교회 갈 때도 QR 찍으라는 거 아니야?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QR로 인증받고 가야 돼? 그래서 그것도 좋다고 박수치고 그거 도입한 넋 빠진 목사라는 자들은 목사 면허를 뺏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시면요. 당신이 목사야라고 백모가 말한다 그러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QR 국가가 해주는 QR로 인증받고 만나러 오냐? 그리고 그걸 교회에다가 버젓이 걸어놓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도님들 서로 사랑합시다. 구역질에 나가서 똥바가지로 그냥 대가리에다 뒤집어 씌워야지. 이게 이제 역사를 자꾸 끌어내갖고 그냥 이빨이 다 빠질 때까지 때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지부식간에 이게 이 재판관들을 판사들을 족치면은 그렇게 되고 판사 족치면 바로 또 검사도 아주 바닥하고 그냥 항복하고 그다음에 언론을 뭐 기울이지는 운동장이 아니고 덮어버리면 딱 되고 그다음에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다음부터는 멀쩡한 나의 친구, 멀쩡한 내 이웃 이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는 거지 이제. 전체주의적 경계하고 소위 말하는 망으로 넣는 전체주의적 기계가 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왼쪽 그림은 여기서 이제 르네상스의 성지인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피렌체 영어로 말해서 플로렌스. 거기 르네상스만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전부 여기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르네상스라면 보통 이제 조각이나 그림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갈릴레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마키아벨리 정치. 그러니까 이게 르네상스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 관점과 내 머리로 보고 이해하는 게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이다 이거요. 거기서부터 진실이 나와요. 거기서 말한 세속의 진실을 주어진 관점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관점. 그게 다수의 이익과 편의와 그리고 객관적인 그러니까 정신적 객관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면 그게 진실이에요. 이게 왜 나오냐면 이게 아까 그 보신 저 그림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 왼쪽에 동그라미 저게 오스만 투르크인데 그렇죠. 쟤들이 저기 뭐야 15세기 14세기에 이미 그 동로바 제국을 사실상의 멸망 상태로 밀어넣고 15세기에는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도시국가 비잔티움을 쓸어버리죠. 그렇죠. 명목만 남아있던 도시국가 비잔티움을. 그러니까 저기 이제 서유럽이 굉장히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한테 이제 하시라도 짓밟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그리스 안도에 있던 고급 지식인들이 다 피렌체로 몰려들거든. 그때 그 그리스 옛날에 축구 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성되고 다 들고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피렌체 인구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았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피렌체 용어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신빙. 뉴맨이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피렌체가 사실 그것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데 또 그것 때문에 르네상스가 꽃이 펴요. 꽃이 피죠. 그러면 하나의 인구 한 10만 정도 되는 도시국가에 10만보다 더 많은 15만쯤 되는 그리스인들이 몰려오면 그 나라 마태에 가는 거지. 이제 소위 말하면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플러스가 돼서 캐톨릭 신정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은 그렇죠. 개인 관점으로 종교를 생각할 때 목사가 휘두르는 권력, 이제 신부가 휘두르는 그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사실상 정치 권력입니다. 그 권력, 뭐 세속 권력이죠.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신정인데 이게 신정이 왜 하나님 밑에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나지 하나님 밑에 왜 가림막이 있느냐? 그거야. 그래서 나온 게 아니야. 그 가림막 내가 왜 성직자를 father라고 불러야 되는가? 아버지라고 왜 불러야 되냐? 아버지란 이름은 하나님한테만 속하는 거지. 그렇지. 내 개인 실존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지. 왜 중간에 성직자 껴있냐 이거거든. 그래서 신앙의 자유로부터 그 다음에 바로 뛰는 게 시민의 자유가 나오죠. 그게 위클리프 동시에 나왔어요. 위클리프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16세기고 위클리프가 이 사람이 14세기 영국인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있습니다. 몇 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밭가는 아이도 대주교만큼 하나님을 깊게 알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번역을 시도를 해요. 그런데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많이 뭐 진척은 없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그건지 모르고 멀쩡하게 성직자 묘지에 묻혀.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위험하거든. 반역자지. 끌어내갖고 뼈를 토막쳐서 불태웠다니까. 북한 참수당했어요 위클리프. 근데 위클리프가 한 말이 우리가 링컨이 한 말이 위클리프의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 성경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 체제를 가르친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한 말이로 이제 1860 그게 한 4, 5년 64년, 65년 죽었으니까 3년 4년경에 게티스버그 연설로 유명한 말인데 480년 전의 이야기죠. 사실은 위클리프의 말을 링컨이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테스탄트가 이 하나님 앞에 선 실존이란 개념 때문에 개인 자유 그것에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어지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이것의 핵심 멘탈이에요. 그래서 저게 위클리프의 저 이야기 한 200년 전의 권리장전의 그 내용, 그 다음에 한 300년 뒤에 나오는 프랑스 혁명의 그 17가지 그 조문. 그게 다 저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더니티라는 게 한쪽으로는 르네상스, 다른 한쪽으로는 보다 근원적으로는 프로테스탄티즘 이 둘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혹시 이제 그 신앙 계신 분들 인본주의라고 비판을 하실 때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nthropocentric.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본 모든 것 anthropocentric하고 휴머니즘이 달라요. 그걸 우리 번역에는 둘 다 인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근본에서 공격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눈알에 대한 과신이거든. 그렇죠. 그 부분을 르네상스가 내 눈알과 내 이성을 내 관점을 중시하지만 내 뇌수를 중시하지만 르네상스의 과학 전통은 내 눈알과 내 뇌수의 작동을 끊임없이 진실을 향해서 바꿔나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과학이 나온 거. 과학은 프로세스지. 그렇지. 절대적 진리를 어떤 과학자가 이게 절대적 진리야 하면 그거 웃긴 놈이죠. 어떤 과학자도 절대적 진리를 주장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이때부터도 이제 마키아벨리가 나오면은 역사는 해석의 문제고 그렇게 돼요. 역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 끊임없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역사는 절대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마찬가지다. 보다 진실된 해석, 보다 진실된 이해를 향해서 계속 눈알과 뇌수를 작동 방식을 바꿔가는 거거든 이 과정이. 그러니까 성찰과 해석 과정이라는. 그 르네상스의 핵심 정신 그거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은 내 눈알과 내 뇌수에 대한 오만한 절대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프로테스탄티즘의 근본 정신, 다시 말하자면 근본 정신 하나가
인간의 눈알과 나라고 칭해지는 이고의 눈알과 뇌수에 대한 오만한 절대적 신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인간 관점, 그러니까 나의 관점과 나의 뇌수에 관한 오만한 신뢰, 오만한 자신감을 버려라. 그렇죠. 라는 게 그 만약에 그 말씀을 하고 싶다면은 anthropocentri즘에 대한 비판이지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본이냐 신본이냐 이때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휴머니즘이냐 그 신이냐 가드냐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그렇죠. 해석하면 anthropocentric하냐 혹은 가드에 대해서 faithful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본주의에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휴머니즘에 반대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난 그런 말을 듣고 저 사람은 공부도 안 하나 씨.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그거는 휴머니즘이 아니고 anthropocentri즘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오늘 아주 엄청난 거 한다. 깊이 있는 이야기한다. 목사님들 좀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잡놈도 입 바른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개도 말할 줄 아는 거 알아?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 개가요. 나 이제 비밀을 알았어요. 나 이것도 해석이지. 이놈이 어떤 날 나 딱 닫아보고 처음에 얘가 왜 이빨을 따닥거리나 했더니 말 흉내내는 것 같아. 그래요? 옹알이야 옹알이. 착각이라도 멋있는 해석 아니요? 맞아요. 백모 같은 잡놈도 옹알이를 할 줄 안다 이거예요. 자 신문명 얘기 좀 해보시죠. 그래서 이것도 이 백모 선생님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참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서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사람들은 다 몇 가지 그 제약들이 있어요. 제일 큰 거는 거리죠, 뭐. 지리. 미국 살고 중국 살고 뭐 살고. 근데 환경 또 뭐 온도에 살고 열대에 살고 뭐 그다음에 이 마인드든 뭐든 간에 이 소위 말하자면은 관성이 있습니다. 패턴, 전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제약이 있고 상대적인 제약은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제약이 거의 이제 없어진 인간이요. 우리가 지리 환경 전통이 굉장히 서로 다른 것 같잖아. 인간이 굉장히 동질적 짐승이에요. 그렇죠. 인간 70억 명의 개체의 유전자의 조사를 해보 유전자의 그 차이의 폭이 500마리밖에 안 살아남아 있는 마운틴 고릴라의 유전자 차이보다 작아요. 그렇죠. 개체가 500개인 고릴라보다 70억 개체 인간이 무서운 동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퍼져나가. 사실은 이 피지컬이 거의 동질이라고 하는 안 믿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개인화된 관점이나 이거는 너무나 70억 개의 다원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마사이족인가 그 나이지리아 아래쪽 말르고 길잖아. 근데 그 말르고 긴 사람 중에 제일 말르고 긴 게 마사이가 딩카예요. 딩카족의 유전자하고 이 사람들은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마르고 길어. 왜 그러냐면 이래야 내장 대비 표면적이 커져요. 그렇죠. 근데 추운 데로 갈수록 내장 대비 표면적을 좁혀야 돼. 그래요.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땅따래지고 이 팔다리가 짧아지고 에스키모. 키 한 165인데 땅따라고 가부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키모하고 딩카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유전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양한 멘탈리티를 더 다양하게 아니면 더 동질화하는 방식이 이게 소통 아니에요. 그다음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피부색, 골격, 머리카락, 눈알색 우리는 그런 거를 인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전자의 마킹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페놀로지, 제놀로지 뭐 그렇게 표현할 텐데 한 유전자에 마킹이 이렇게 돼 있으면 유전자 하나에 딱 마킹돼 있으면 눈알이 갈색,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눈알이 뭐 청색 이게 아니고
여러 유전자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인 그 패턴에 의해서 피부색, 눈알색 그렇죠, 이런 게 달라져. 그러니까 한 유전자에 마킹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걸 페놀로지라 그러거든요. 표현형.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기 흑인 중에 얼굴 하얀 흑인들 있잖아. 뭐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유전자가 섞여갖고 하얀 애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들 중에 애를 낳는데 갑자기 백인 애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게 페놀로지라 그래요. 웃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굉장히 동질적이에요. 사람 동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생각나는데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은 우리가 뭐 저거 무슨 색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다른 모자이크 자체가 모자이크의 구성이 다른 거지. 모자이크의 그 형상과 은은한 색조가 다른 거지. 그거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는 그 모듈들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굉장히 동질적이에요. 인간이. 참 희한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아까 우리 이 그림 여기 보면 야 풀밭에서 말 달리고 사냐. 그것도 동쪽 풀밭에서 말 달리고 살아. 서쪽 풀밭에서 말 달리고 살아. 동쪽에서 농사 짓고 있어. 서쪽에서 농사 짓고 있어. 동쪽에서 농사 짓으면 너 저기 로에스 황하 춘족토에서 밀 농사 짓고 있는 애야. 아니면 양자강변에서 쌀 농사 짓고 있는 애야. 이거에 따라서 풍습 달러, 도덕 달러, 언어 달러 모든 게 다 달랐다고요.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런 다름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 다름 속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지구 모든 사람이 실시간으로 소통 연결되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소통이 되는 게 요번에 뭐 인간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봤잖아요. 예.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퍼져나가고 다 퍼져나가고 또 저기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지고 뭐 이런 방식이 되듯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하는 것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옛날 같았으면 이게 뭐 5년 10년 팬데믹 가서 엔데믹으로 가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느 종족이 완전 절멸하고 뭐 이럴 건데 지금 이제 어디든지 지금 9개월 만에 나오는 거거든. 9개월 만에 이제 알려진 게 1월인데 1, 2, 3, 4, 5, 6, 7, 8개월 지나서 9월 초에 치료제 강력 치료제 나오고 9개월 지나서 백신 나오는. 그 이제 지금 뭐 영국, 미국이 빠르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하나가 나오면 그냥 거의 병발할 겁니다. 같이 나올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승자독식 게임이에요. 승자독식이야? 네, 하나 나오면 그것도 걔가 확 쓸어버려요. 제대로 된 거 나오면. 자, 이런 아주 지금 우리가 사실은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광속이죠, 광속. 그러니까 문명의 새로운 챕터가 아니고 문명은 5개 챕터로 끝났고 이제 신문명이에요. 네오 시빌리제이션. 그게 이제 정치적인 정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야 맞아. 파이널 챕터가 이제 그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먼저 본 문명과 지금 신문명이 아예 그 책이 다른 거다. 이건 한 책에서 챕터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격변 이런 것들이 이쪽에 그 문명의 챕터의 체인지하고 무관하지 않고 이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리어레인지먼트가 폴리티컬 리어레인지먼트가 아주 높은 긴장도를 가지고 미국의 11월 3일 날 전후로 해서 그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문명 1.0 그게 퀘베클리 테페 그 원시 고대 종교와 농경의 시작이거든. 그렇죠. 거기서부터 문명 5.0 그 현대란 말이에요. 1990년 뭐 2000년경까지 이 문명 1.0에서 5.0까지의 엔진은 농경 기술과 문자예요. 결국 그렇죠. 따지면. 뭐 산업화도 있고 하지만 결국 산업화 자체도 문자가 값싼 종이에 대량으로 찍힐 수 있게 되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참 이제 세계화하면서 그다음에 WWW 나오면서 이제 소위 그때 문명 전환 이야기하면서 정보화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을 때 정보화가 소위 산업화의 이볼루션이냐 아니면은 리볼루션이냐 완전 변동이냐 단층 같아 나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단층이에요. 이제 결론은 현재까지 더 그때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볼루티브 리볼루션이다.
네, 그러니까 진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혁명이다라는데 나는 거의 단층 같아. 근데 지금은 이게 단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나 이런 쪽의 제약인데 이것도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소통이 되고 광속으로 질이나 환경, 전통 이런 부분에 절대적인 제약 같은 게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political rearrangement가 이게 자칫 이거를 연기시키느냐 연장시켜 가지고 이 혼란을 좀 더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시작을 조금 더 질서 있게 이제 할 수 있게 하냐 그런 이런 상태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제가 아까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종교적 동물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상징의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간의 상징의 동물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정신과 소통의 동물이라는 그렇죠.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는 게 지구상의 70억, 80억 명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걸 도달해 버렸다고요. 그럼 이건 특이점 통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달라지는 거야 게임이 이제. 달라지고 우리도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가장 황당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이번 미국 대선이 결국 문명 전쟁의 한 표현 형태다라고 본다면 이 문명 전쟁을 위해서 트럼프는 어떤 전략, 어떤 전쟁을 펼치고 있냐?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전쟁. 사실은 이게 삼지창이냐, 아니면 사방에서 사면 공략이냐 할 때 보니까 5개의 축이다. 왜냐하면은 사면 그러면 개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5축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클로징이지. 클로징이지. 짜갖고 좁히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연결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 5축 중에서 제일 먼저가 지금 가장 전격적이고 아주 근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미중 전쟁 확전입니다. 확전이죠. 요새 말 살벌하죠. 아유 뭐 서글서글한 폼페이오가 아주 그냥 무서운 말했습니다. 중국을 안아들어 중국에게 밥을 주는데 중국을 개방시켜서 번영을 주고 했는데 이 밥 주는 주인한테 손목을 물어버렸다. 개로 비유한 거예요. 사실은. 그 서양 속담일 거예요, 같이. 그렇죠. 우리도 우리 속담으로 쓰는데 개는 밥 주는 손은 안 문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원래 닉슨이 사실은 중국을 이제 개방시킬 때 굉장히 속으로 큰 걱정이 있었고 툭 한번 튀어나온 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중국을 개방시키고 안아들인다는 게 이게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게 아닌가 괴물을 만드는 게 아닌가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걸 현실적으로 나타났죠. 그걸 저기 폼페오가 이번 그 캘리포니아 연설에서 인용했어요.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 막 그냥 동네 이야기대로 아니 밥 줬더만은 손 물었어? 너희들 괴물이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폼페오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단순히 그냥 뭐 협상하고 하는 걸 넘어서는 요소고 뭐 아직 또 교과서로 얘기하면 너가 체제 CCP 너 망할 때까지 우리 이거 싸움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선언했고. 그러니까 싸움의 스케일이 딱 스케일과 이 마지막 종점까지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중 전쟁 확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이제 너희들 보고 뭐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바꾸라는 소리는 아닌데 너희들 행태를 바꾸라는 소리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폼페오가. 그렇죠. 근데 행태 바꾸려면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바뀌어야지. 그리고 뭐 우리하고 붙어보려고 그러면 뭐 붙는 건 다 좋은데 그냥 우리는 너가 격리시키겠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3,500년 전통의 그 무지막지한 제국의 멘탈을 고대 제국의 멘탈을 바꿔버리겠다. 그걸 바꿔버리겠다. 안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가든지 뭐 이런 이야기고. 너희끼리 살든지. 두 번째가 이게 또 이제 전격전이고 속도작전인데 이게 굉장히 나는 특이한 단어를 봤습니다. Operation Warp Speed 그러니까 차원을 바꿔. Warp Speed. Warp Speed. 워핑이 차원 이동이에요. 그 차원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차원 이동해서 아버지랑 만나잖아. 아버지가 차원 이동해서 오잖아. 그렇죠. 그게 워핑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SF에서.
이게 이제 치료제와 백신 이 문제가 지금 오늘 조선일보도 썼대요. 뭐 지금 현재는 뭐 바이든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 그러는데 그 윗단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치료제와 백신이 지금 거의 9월경에 나오면은 지금까지 게임이 달라진다. 게임은 완전히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이제 반 트럼프 성향이니까 거기 뭐 CNN 따까리 아니야. 그렇죠. 아닌가? CNN 따까리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CNN 따까리가 아니라 NIT 서울지국입니다. NIT 서울지국이지. 네. CNN 따까리 그러면 좀 또 자존심 상해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중앙일보는 워싱턴 포스트 저기 뭐 서울지국이고. 네,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대담한 서울지국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잠깐만. 근데 조선일보가 웬일이래? 근데 전체 기사 풍조는 바이든이 이기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치료제 백신 나오면 게임이 바뀐다. 게임 바뀐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야 조선도. 그러니까 치료제 백신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이거는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시카고에서 얼마가 한 100여 명 이상 수백 명 죽었을 걸. 그리고 또 피바다 아니야. 포틀랜드. 그리고 저기 뭐야 포틀랜드였어. 그리고 어린애 4살짜리 애가 그게 죽은 게 포틀랜드죠. 캔자스시티인가 포틀랜드인가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름이 그 르젠드 아니야. 르젠드. 예. 그래가지고 이런 무정부 상태의 도시에 그 연방 요원을 집어넣는 작전 이름이 오퍼레이션 레전드예요. 레전드예요. 그게 이제 스펠링은 같아. 네. 근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쓸 때는 L하고 G를 이제 대문자로 써서 그 죽은 4살짜리 애 이름이 르젠드고. 근데 그 만약에 G를 소문자로 바꾸면 레전드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오퍼레이션 레전드. 그 사실 죽은 아이 이름을 딴 겁니다. 뭐 미국이 이 독립을 했는데 단순히 기왕에 있던 이 역사에서 독립을 낸 게 아니라 대륙을 통합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륙을 통합하고 모든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신세계로 다 이렇게 빨아들였잖아요. 멜팅pot. 그게 그것을 이루어온 250년, 300년의 기간은 미국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중요한 법과 질서라고 하는 중요한 제도와 정신과 그 일종의 정치적 습속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극적 폭도와 그걸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이 미국의 기본 법과 질서 컨셉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수의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분노와 공포를 지금 넣고 있죠. 그래서 말해요 요새. 이제 말이 나오죠. 요새 defend the police. 그러니까 defund the police. 경찰 예산 뺏어라가 아니라 경찰을 지켜라. defend the police라 그래서 그 운동 일어납니다. 그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자면은 BLM이 그게 폭도들 사실은 한 대선 한 달 반이나 한 보름 전에 터졌으면은 트럼프가 손도 못 써볼 건데 이걸 한 5개월 전에 터진 거죠 지금. 예, 이제 4개월. 이제 한 100일 남았어요. 100일 남았는데 이제 터진 게 뭐 된 게 한 5개월. 그러니까 충분히 저런 방식으로 해서 작용 반작용을 하면은 무질서, 소위 무정부 폭력 그다음에 바이든 민주당은 무정부 폭력 폭도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 트럼프는 법과 질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말하자면 프레임 바뀌죠. 프레임을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참고로 이 트럼프 본인도 그렇고 트럼프 지정 사람들이 법과 질서 law and order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얼마나 스마트한 용어냐면 이게 연속하고 관계죠. 미국의 수사 미드극 중에 최장수 수사 미드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나이가 되니까 하잖아. 만약에 지금도 전원주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면. 전원일기. 전원일기. 지금도 이제 그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나이를 커피에 가서 저기 그 저거 믹스 커피 타 먹을 때 야 양촌리 커피죠. 양촌리 커피. 그게 전원일기의 무대 이름이 양촌리예요. 양촌리죠. 근데 이제 지금도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도 그럼 벌써 30년 이상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파주에도 있고 김포에도 있고 사실 김포 전원일기, 양평 전원일기 뭐 이렇게 해서 전원일기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 거지. 마치 뭐 CSI 뭐 뉴욕, CSI 라스베가스 것처럼.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도 수사반장이 있다면 수사반장 옛날에 한 롱런한 그런
드라마거든. 그렇죠. 미국서 드라마 중에 제일 롱런 드라마가 이 로앤오더입니다. 그렇죠. 법과 질서.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저는 로앤오더 뉴욕 저 스페셜 빅팀스 유니트 SVU 그걸 전 좋아해요. 그게 이제 성희롱, 성범죄, 성강간 여기 이거를 다루는 그 부서야. 저는 그 거기에 나오는 이 말총머리 묶고 배불뚝이 하고 있는 그 흑인과 히스패닉 중간쯤 되는 애. 어머니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못생긴 남자. 저는 그 광팬이에요. 그 남자. 자유형님만 한다고 하면 참 곳곳에 다 보시네. 아 그런 거 봐야지. 뭐 머리 시키려면. 저 로앤오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그래서 느낌을 아는 거라. 네. 그 사람들도 로앤오더라는 저 수사 미드극 최장기 그냥 미드 전체에서 최장기예요. 그렇죠. 저 최장수 드라마를 TV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한테 귀에다 대고 내가 하려는 게 로앤오더야. 그리고 쟤들은 무정부주의자고 미국을 파괴하려는 애들이고 폭도고 그렇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꽤 규정이 먹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지금 오바마가 사실은 뭐 참 굉장히 뭐 달변이고 그랬는데 상당히 음모 공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바마 게이트가 지금 터져서 이제 기소를 할 겁니다. 예, 조만간에 기소 몇 명 해요. 반들이 이제 그 실무자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미국의 부패한 기득권들, 네. 그걸로부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3년 반 동안 3년 반 당해왔다. 동안 큰 것만 해도 지금 세 번째란 말이에요. 네, 당해왔는데 나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 일을 한 사람이요. 이 일을 하고 나 살아 있어. 그리고 나 쟤들 물질 수 있으라고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쪽에 상대방 어쨌든 뭐 듀엘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뽑는 건데 바이든이나 트럼프네요. 그건 이제 유세 토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또 참 우리로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이야기. 바이든 본인이 뭐라 그랬죠?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바이든 살아있냐? 살아있냐? 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이든 멘탈리 샷. 그러니까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돌았다 이거요. 돌았다 이거야. He's mentally shot. He's incompetent.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토론이나 유세를 할 정신 상태가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그때 크리스라고 아주 짓궂은 질문하는 건데 크리스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 내용을 그렇게 짓궂게 바이든을 괴롭히면 바이든은 마마 let's go home let's go home 엄마 우리 집에 가 그럴 거다고. 이게 이제 멘탈 이 캐파시티가 떨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됐죠. 이제 바이든은 명백하게 다중들이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이미 다 지금 축적이 됐고 이제는 유세를 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특히 마지막 아마 토론은 백미일 건데 이거 토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토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편 투표하자 그러고 뭐 지금 이러고 근데 뭐 그 토론이야 코로나랑 상관없이 붙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해야죠. 뭐 거기서 이제 상당히 드라마가 나올 것 바이든이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저 바이든 정신실종 치매 상태네. 절감을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의 오축 전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미중 전쟁 정신없이 확전시킬 거다. 이번 휴스턴 그렇죠. 다다 걸듯이. 두 번째 치료제 백신이 분명히 이제 9월 달에 치료제 먼저 백신 직후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지금 이런 분위기 완전히 바뀐다. 세 번째는 법과 질서, law and order를 내세워서 민주당 및 민주당이 부추기고 있는 극좌 좀비를 폭로하면서 몰아붙일 거다. 주권적 투표로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세 토론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든이 정신실종 치매 상태라는 것을 폭로할 거다. 다섯 번째는 오바마 게이트 기소를 하면서 나는 3년 반 동안 저 흉악한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한테 당해왔는데 그 당하는 와중에도 이 정도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박해받은 사람, 박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서 포지셔닝 시킬 거다. 그렇죠. 오축 전쟁인 거죠. 일종의 자기의 원래 리더들은 강한 의지의 강한 그다음에 행동의 강함을 기민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러이러한 온갖 말하자면은 조금 일본말로 할게요. 온갖 견세의
뒷다리 잡기. 뒷다리 잡기로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 건재해. 건재해. 또 해봐.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교포, 투표권자 있는 교포한테 전부 연락하셔서 야, 인류의 문명, 한국의 문명 이게 전부 다 너희 대선에 걸려 있어. 제발 좀 트럼프 좀 찍어라라고 전부 전화 한 통씩 하는 운동 좀 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뭐야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11월 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펼쳐져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에 미리미리 많이 모여주세요. 지역 활동가 신청 받습니다. 010-6368-9901.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4.15 부정선거 재검표 및 수사 촉구 집회 아마 이 방송이 열리게 되는 오후 6시 이후에 대구에서는 이미 집회를 하고 있을 거고요. 내일 대구에서 내일 부산에서 남포역에서 오후 5시부터 집회 있고요. 모레 일요일 날 오후 5시 역시 부산에서 서면역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세계사를 덧었네. 인류 문명사를 덧었네. 만년짜리. 좀 길었는데 뭐 휴가 가시고 그래가지고 짬짬이 보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하소설이었습니다. 대하소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